여러분, 나이가 들고 은퇴 후 삶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 거래처, 아이들 학교와 같은 연결망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이 모든 연결이 느슨해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경조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이런 자리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인맥을 지킨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약용은 오래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년의 경조사에 발을 들이는 것은 자기 삶을 갉아먹는 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두쇠의 경계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노년에 가는 경조사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돈과 체력만 나가고 돌아오는 것은 피곤과 서운함 뿐이지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지인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작 찾아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녀줬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란 애초에 마음이 아닌 형식으로 이어진 관계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경고한 지점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유대입니다. 경조사에 들인 돈과 정성은 대부분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 마음엔 상처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런 자리를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첫째, 노년의 경조사에 매달리면 내 삶의 귀한 시간과 돈이 무의미하게 낭비됩니다. 둘째, 경조사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이어진 관계는 내가 힘들 때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경조사 자리를 줄이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경고는 결국 노년에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들어서면 체력은 줄고 경제적 자원도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경조사를 의무처럼 챙기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 가면 욕먹을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은퇴 후에도 지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고혈압 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며 멀리 있는 경조사까지 직접 다니셨습니다. 교통비, 축의금, 조의금, 그리고 그 길고 힘든 왕복 여정. 결국 돌아오면 늘 쓰러지듯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녀주면 나중에 내 일에도 와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지인 중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으셨습니다. 경조사로 맺어진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계산 위에 세워진 형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반대로 또 한 분은 은퇴 후 과감하게 경조사를 줄이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정말 마음을 나누는 지인의 일만 챙겼습니다. 처음엔 왜 안 오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삶은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줄이자 진짜 사람이 남았다. 여러분,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경조사를 다니며 맺는 관계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첫째, 은퇴 후 경조사는 체력과 돈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둘째, 그런 관계는 내가 힘들 때 결코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경조사를 줄일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넓은 인맥보다 깊은 인연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경조사에서 한 발 물러설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은퇴 후에도 경조사에 얽매일까요? 그 뿌리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는 이 본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거래처에 성실히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야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습관처럼 남을 의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경조사를 챙기며 살아왔다. 안 가면 괜히 불편하고 나중에 내 일이 생겼을 때 손해볼까 걱정된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아플 때 찾아와 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때 그분은 큰 깨달음을 얻었지요. 내가 지킨 건 체면뿐이었구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힘이 되는 건 체면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진심입니다. 경조사에 돈을 쓰고 시간을 쏟아도 상대가 내 고통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그 집 자식은 나중에 내 아이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던 일. 장례식에 정성껏 다녀왔는데 정작 내 가족의 슬픔에는 아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일.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관계가 처음부터 마음이 아니라 형식과 계산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둘째, 하지만 노년에 남의 시선을 쫓는 것은 내 삶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셋째, 경조사를 줄여야만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내게 베풀어도 언제든 잊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습관을 버리고 내 삶을 지켜줄 진짜 사람만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경조사에 갔다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온 적 있으시지요? 그때 느낀 공허함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들어서도 경조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여 군중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경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기 두려워 사람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더 큰 공허함만 안고 오지요. 정약용도 유사한 맥락에서 경고했습니다. 노년에는 인심을 얻으려 들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라. 그가 보기에 노년의 삶에서 경조사는 체면을 지키려는 허영에 불과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행동이 결국 내 삶을 갉아먹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인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관계 유지의 강박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잃으면 곧 나를 잃는 것 같아 불필요한 모임이나 경조사까지도 억지로 이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구 결과 이런 강박은 노년 우울증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남에게 맞추며 사는 동안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사라지고 내 안에는 상실감만 남기 때문입니다. 첫째, 철학자들은 노년의 군중 속의 외로움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둘째, 전문가들은 경조사 같은 형식적 관계가 노인의 우울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따라서 노후의 인간관계는 넓이를 좇지 말고 깊이를 좇아야 합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사람 따라다녔는데 정작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와준 건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내 가족, 내 마음을 지켜야 했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관계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결국 나의 인생에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의 말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년의 경조사에 집착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조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왜 지혜로운 선택인지 이 점을 좀 더 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자주 남을 위하여 죽는다. 경조사에 얽매여 몸과 마음을 지치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 죽어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나의 체력, 나의 경제, 나의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돌아오는 건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 잘 왔구나라는 무심한 인사 한마디일 뿐이지요.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경조사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심지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버스에 몸을 싣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텅 빈 집에서 느낀 건 뿌듯함이 아니라 깊은 허무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싶더라. 내 삶이 아니라 남의 눈치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같았다. 반대로 또 다른 한 분은 과감하게 경조사를 줄였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 내 몸을 지켜야 한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분의 건강과 마음을 살린 것이지요. 첫째, 경조사에 매달리면 남을 위하여 죽는 삶이 됩니다. 둘째, 경조사에서 물러나면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셋째,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지킬 자는 나뿐이다. 그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누구보다 냉정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경조사에 시간을 쏟는 것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압니다. 억지로 이어간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경조사에 가지 않는 선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적 사회성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관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이고 대신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과도한 모임이나 경조사 참석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몇 명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았습니다. 즉,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노년 행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말도 같은 맥락을 전합니다. 인심은 물과 같아 담으면 고이고 흐르면 흩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정했던 사람이 내일은 차갑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불안정한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흐름을 지켜보며 내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째, 노년의 인간관계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챙기려 하면 결국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변덕스럽습니다. 그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면 큰 실망과 배신을 겪게 됩니다. 셋째,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습관, 즉, 가고 싶은 자리와 가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습관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실패는 외로움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는 것이라고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갔던 경조사에서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자리에서는 진심이 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려는 자리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자리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물러서는 게 옳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헛되이 쓰기 때문에 짧아진다. 경조사로 흘려보내는 시간은 결국 내 삶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그 시간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경조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의 명언이 전하는 통찰, 철학자들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체험담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체면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며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조사에 무조건 참석하는 습관은 결국 내 체력과 재정, 마음을 동시에 소모하게 만듭니다. 돌아오는 길에 허무와 후회만 안겨주는 자리에 굳이 발걸음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관계를 선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몇 사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몇 사람과의 관계만 지키면 됩니다. 그 이상은 내 삶을 지치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첫째, 노년의 인간관계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챙기려 하지 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와 함께 하세요. 둘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야 합니다. 셋째,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할 자리와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구분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남의 인심에 기대 살 수 없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이다. 노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경조사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는 결국 내 삶을 온전히 지키는 태도이자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나답게 지켜야 한다는 결심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얘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용기 있게 발걸음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허무가 아니라 평화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